민주당이 정말 큰 건을 폭로했습니다. 오늘 서영교 의원은 천대엽 대법관 앞에서 조이대왈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바로 처리하겠다라고 했다는 얘기를 우리 쪽 의원에게 얘기했고, 그런 얘기를 제가 또한 제보를 받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라며 익명의 제보자 녹취를 들었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후보 상고심 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 정상명 전 검찰총장 등과 이번에 내각제를 하는 사람을 밀어야 한다는 대화를 나눴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하였는데, 조이대 청문회에서 민주당이 아무 근거 없이 이런 걸 오픈했을까요? 저는 확실한 무엇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직위원권도 매우 큽니다. 현재 민주당이 확보한 제보 사진에는 직위원 판사의 얼굴이 선명하고 사진이 찍힌 장소가 서울 강남의 최고급 룸살롱이라는 사실도 민주당이 확인했다고 합니다. 진짜 이 법비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너무나 후한무치한 인간들인데 관련해 판검사들의 문제를 제대로 지적해 최근 다시 역주행하고 있는 분석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아무리 제도를 정밀하게 짜놔도 인간이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어떤 인간은 그걸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마음만 먹으면.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제도를 제대로 그냥 최대한 인치에 맡겨지는 거니까. 근데 그건 또 극단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지금 제도에 미비점이 혹시 있으면 그건 좀 보완을 해야 되겠지만 제도를 잘 해놨으니까 문제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또한 잘못일 수 있는 거죠. 두 가지 다 끊임없이 좀 제대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누구 얘기처럼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오지도 저절로 유지되지도 않는다. 끊임없는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가고 지키려는 노력이 추가되어야 된다. 그냥 있다고 지키지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도만 잘 돼 있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다. 네. 시민들이 늘 눈여겨서 저 자리에 어떤 사람을 갖다 놔야 될지를 잘 생각해야지. 그거 안 하고 누구 갖다 놔도 잘 되려니 이렇게 말을 하면 큰일 납니다. 라는 것을 요즘 우리가 많이 느끼고 있죠. 우리가 이제 그 교과서에서 한 얘기들이 처음에는 참 뭐 저런 딱딱한 얘기를 하나라고 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면 아, 참 맞는 말이다. 그럴 때가 많잖아요. 뭐 전에 내려오는 얘기들처럼. 법은 최소한의 제약이라 해야 된다. 법은 최소한이어야 된다. 사실 다 잊어버렸는데 지금 법이 최대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법에 맡기는. 이제 이거를 각박하다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증오와 분열 또 대립, 대결이 격화된 사회라고도 말하죠. 여유가 사라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뭔가 이렇게 유동적인 영역이 있는 것인데 이게 점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모든 것을 동일한 기준의 잣대로 다 하지 않으면 뭔가 좀 부족하고 억울한 느낌이 드는 사회? 좀 각박해졌다고 할까요? 그런 건데 법률이 어쨌든 좀 최소한의 영역에 머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야 된다. 근데 너무 전방위적으로 모든 곳에 법의 잣대가 들이대지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제 책 읽다 보면 법원들을 많이 만나게 되죠. 좋은 법원들이 많아서 책을 읽다 보면 그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법원 강자의 이익이다. 그런 말이 있고요. 분명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법원 그렇죠. 강자의 이익이다. 그다음에 법원 상식의 최소한이다. 좀 전에 이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 상식의 최소한이다. 그런 법원도 있고요. 법은 큰 고기만 빠져나가는 촘촘한 그물이다. 그런 법은 큰 고기만 빠져나가는 촘촘한 그물이다. 요즘 우리 법이 그런 것 같아. 보니까. 그렇죠. 그런 법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 생각에는 법원 상식의 최소한이다. 이게 제일 중요한 법의 정신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법이 이상적인 어떤 삶의 형태, 이상적인 관계의 형식, 이상적인 사회 질서를 규정해 줄 수가 없어요. 법이. 그렇죠. 그런 건 원래는 도덕이나 상식이나 그렇죠. 원칙이나 이성이나 합리성 이런 걸로 되는 거지. 그걸 강제하고 억압하는 법으로까지 할 수는 없는 그렇죠. 거죠. 그건 최소화해야 되는 게 때문에. 그러니까 맞죠. 법은 절대 무너지면 안 되는 그 어떤 영역, 그것만 규정해야 되고 나머지는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집단 사이에 때로는 대립하고 때로는 갈등을 일으키고 때로는 대화하고 때로는 타협하고 이 과정에 맡겨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보면 그냥 무신 정권 같아요. 지금 상황은 모든 것을 칼로 해결하는. 그러니까 이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깡패지 검사입니까? 라고 말을 했는데 수사권을 가지고 만사를 다 하고 있어요. 이거는 사회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건 정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서 저는 지금 좀 문제가 좀 심각하다. 현재 상황은. 제재가 가해지는 이게 법도 종류가 많잖아요. 그냥 한 합의.
뭐 어겨도 제재가 없는. 어기면 아주 가벼운 제재가 가해지는 거. 어기면 심각한 제재가 가해지는 거. 뭐 좀 종류가 다양한데 우리 지금 현실은 보면 지킬 수 없는 규정을 만들어 놓고 다 위반하게 한 다음에 미운 사람만 골라서 선별적으로 제재할 수 있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이 최소화되지 않고 최대화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누가 제재하느냐. 그 권력을 가진 게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럴수록 권력이 남용 예제가 커지는 거죠. 지금이 사실 그런 상황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 기소권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정의의 최후 보루인데 공정함 또는 정의의 최후 보루인데 그걸 훼손하는 도구로 쓰여진단 말이에요. 그건 정말로 심각한 거죠. 네, 공감합니다. 감히 대법관들이 국회를 무시했습니다. 이제 선거가 코앞이니 일단 대선을 치르고 정권교체 뒤 참교육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통상 한 달에 한 번 합의 기일을 이틀 만에 연속으로 열어 곧바로 투표로 유무죄를 정한 게 대법원입니다. 6만 쪽에 이르는 사건 사료를 다 읽는 건 고사하고 목록과 제목만 일별하기에도 벅찬 시간입니다. 대법원장이 밀어붙이더라도 일국의 대법관이면 충분한 토론과 숙고의 시간을 갖자고 제동을 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이 임명한 2명을 뺀 10명의 대법관은 충실하게 조 대법원장의 뜻에 복종했고 맹목적 충성파를 동원해 벌인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와 겹쳐 보이는 대목입니다. 조 대법원장이 이토록 서두른 이유는 이 후보의 대선 출마 봉쇄를 노린 것이 아니고서는 설명될 길이 없습니다. 유무죄를 확정하는 것도 아니고 무죄를 유죄로 바꾸려면 더욱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더구나 국민 과반가량이 지지하는 대선 후보의 출마 자격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절차적 공정성도 저버린 채 9일 만에 유무죄를 바꿔버렸고 내용도 퇴행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유력 후보를 제거해 내란 세력을 대표하는 후보에게 대권을 생으로 갖다 바치려는 계략 아니냐는 의문을 품었습니다. 우리 국민은 피와 땀과 눈물로 대통령을 직접 뽑는 선거 주권을 쟁취했습니다. 내란 세력과의 긴 고투 끝에 조기 대선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모든 걸 선출되지 않은 몇몇 고위 법관이 간단히 탈취해 무자격 세력에 헌납하려는 의도가 뻔히 보이는데도 사법부 판단 존중이란 허위적 통념에 매여 있을 순 없습니다. 국민 주권을 위협하는 오만한 사법 권력은 개혁의 대상일 뿐이라는 게 지금 국민 다수의 공감대일 것입니다. 이 후보 재판이 대선 뒤로 연기된 뒤에도 사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이번 대선을 기점으로 저 적폐 세력들이 대참패를 통해 완전히 씨가 마르길 간절하게 바라며 어나면은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